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 4월 고3 한국지리 전국연어 학력평가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문항들 해설하기 전에 총평을 여러분들 먼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항들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4월 학력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4월 학력평가가 꽤나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우리 3월 학력평가 보고 나서 두 번째로 보는 학력평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는 시험이 바로 6월 모의평가입니다. 육모죠, 육모. 자, 육모와 구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고자 보는 시험이기도 하면서 3월과 4월에는 시험을 보지 않았던 재수생이나 N수생들까지 시험에 참여하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수능과 가까운 또 가장 수능의 유형과 맞닿아 있는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요. 그 6월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 일단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이겠지만 그래도 육모와 구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내 위치를 확인하면서 대학 입시 전략도 잘 세워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시랄지 정시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육모와 구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육모를 보기 전에 4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나의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4월 학력평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시험은 어땠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4월 다 왔다.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볼 때쯤에 가서 다시 3월과 4월 학력평가에서 출제되었던 문항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게 뭐야 내가 이런 문제를 틀렸단 말이야? 뭐야 고작 이런 문제를 어려워했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할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꽤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로 가서 다시 3월과 4월의 문제들을 살펴본다면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뭐가 어렵지 않아서 되게 어려웠는데요. 전 진짜 되게 많이 틀렸는데요. 화를 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좀 체감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학력평가는 4월 정도에 딱 그 정도에 맞는 정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돌직구 그러니까 꼬아서 내는 선지가 없이 그냥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있는 그대로 배웠던 공부했던 그대로의 내용들을 선지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낯이 익었던 선지, 그러니까 낯선 선지가 없었고 대부분 낯이 익었던 선지, 어디선가 봤을 법한 뭐 연계 교재나 혹은 기출문제에서 봤을 법한 선지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N회독을 한 친구라면, 그러니까 단지 1회독 또는 아직 완성을 못한 친구가 아니라 N회독을 한 친구라면 그래도 뭐 한두 문제 틀릴 수는 있었겠지만 푸는 과정에서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와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문항은 어떤 문항들이 있느냐? 첫 번째 8번 문항인데요. 이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 액이나 피해 복구 액이 주로 출제되는데 얘는 기상특보 발령 횟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피해액이나 피해 복구액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왔던 상황에서 얘는 약간 생소할 수 있었던 자료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되짚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피해액을 얘기할 때 대설은 피해액이 가장 적다, 대설 피해액 가장 적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다가 가장 적네, 대설 이렇게 착각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하지만 기상특보 발령 횟수와 피해액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천 유역 관련된 문항인데요.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지리적인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센스가 자연스레 생겨나게 되기도 하고요. 좀 특히나 지리에 좀 재능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공부와 관련을 떠나서 그냥 불현듯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건 배우고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하천 유역에 있는 지역들의 특색들을 고려하여서 물자원 이용량을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문항이었었거든요. 어려운 문항이라기보다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항. 한강 유역은 인구 많으니까 생활용수 많이 쓰고 있어요. 낙동강 유역은 생각보다 농업용수 이용량이 많다. 왜냐면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 유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 이용량 자체가 적다.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런 문항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요건데요. 지도학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항상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요번에는 지도 관련된 문항이 몇 문항이나 나왔나 이렇게 쭉 세워보거든요. 근데 이번 4월 학력평가에는 유독 지도 관련된 문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시점에 지도에 약한 친구들은 지도와 관련된 문항들을 풀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아마 이번 4월 학력평가가 난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지도 문제가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장담까지 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6월, 9월 수능에는 이거보다는 지도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공부했는데도 지도 문제 다 맞출 수 있네 이런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분명히 어려운 지역들, 더 많은 지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여태까지 해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지도학습은 굉장히 꾸준하게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에서 지도의 위력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꼭 나만의 백지도를 만들어서 지도학습 꾸준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4월 학력평가가 끝났고요. 6월 모의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요. 6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까지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내 실력을 완성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부족한 부분들, 아직 강의를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강의 다시 수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 이 부분은 내가 약해.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보완해 가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다듬어진 상태에서 빈 곳이 없는 상태에서 6월 모의평가를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들 잘 보완해 나가면서 내 실력 완성해 나간 상태에서 6월 모의평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서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